상담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온 희영 씨는 30대 초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희영 씨는 최근 들어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매우 심해서 쉬는 날 방에 혼자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희영 씨가 느끼고 있는 이런 무기력이나 우울감이 대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희영 씨는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더욱 심해져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상담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희영 씨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던 것일까요? 희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희영 씨의 표정과 몸짓에도 함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상담에서는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의 이야기 속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언어적인 부분도 매우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표정이나 몸짓 또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영 씨의 말을 들으며 희영 씨의 표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니 희영 씨는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에도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는데도 그와 반대로 입은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도 했죠. 그런 희영 씨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희영 씨, 그동안 남들에게 맞춰서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죠. 그러자 희영 씨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희영 씨가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마음을 도닥여준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희영 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죠. 하지만 그 밑에는 누구나 쌩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 안 한 얼굴인 쌩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장을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갖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해 내면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보이기 싫다고 그 위에 가면을 씌운 채로 살아가게 되면 상처 입은 마음은 공기가 통하지 못해 더 크게 덧나게 되겠죠. 그럴 때 절대로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가면을 더 꼭꼭 눌렀으면 상처는 그 안에서 골마서 결국 나중에는 가면을 벗을 때 더욱 큰 고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나의 진짜 얼굴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고 뾰루지가 난 곳에는 연고도 발라주며 한동안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 역시도 그동안 내가 썼던 마음의 가면을 내려놓고 아픈 내 마음을 온전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의 원인을 알 수 없다던 희영 씨 역시 저의 이런 설명을 들은 뒤에 직장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담이 더 깊어지면서 항상 부부싸움을 하며 힘들어하는 부모님에게 자신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언제나 착한 딸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영 씨가 정말로 원했지만 눌러두었던 욕구와 감정들을 온전히 살펴보고 상처받았던 과거의 자신을 다시 만나 수용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울감과 무기력감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자신을 맞추며 착하고 잘 웃는 가면 뒤에 상처받고 아픈 나를 늘 숨겨두었던 희영 씨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의 모습은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의 가면은 화를 내는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두려움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서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면 자신을 크게 부풀려서 상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우울이라는 가면 뒤에는 분노라는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양육되거나 분노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일 뿐이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이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인정하기 어려운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욕망이나 공격적인 성향이죠. 이와 더불어 분노, 우울, 두려움, 불안, 수치심, 외로움 등 우리가 좋지 않다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감정들이 무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해둔 이런 감정들이 혹시라도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불편하고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이트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희영 씨에게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장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나의 진짜 얼굴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마음을 치료할 때도 나의 가면을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면 짜증을 느낄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분노 역시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화를 내면 나쁜 거야, 우울은 나약한 사람이나 느끼는 거야 등등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로 인해 분노,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억압하며 마음속 어딘가에 꽁꽁 숨겨두게 됩니다. 이처럼 무의식 속에 저장된 감정은 내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가면을 벗는 방법은 바로 내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그 감정을 다시 온전히 수용하고 느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괴로운 생각 1초 만에 없애는 법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강한 기억이거나 트라우마틱한 사건일 경우에는 그 감정을 먼저 수용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감정을 수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몸에서 그 감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저의 경우 어린 시절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가 분노를 일으킬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치유하지 못한 채로 성장하였죠. 그리고 후에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가 분노하는 장면이 자꾸만 떠오를 때 제 몸을 관찰하면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과 발이 저리면서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제 몸을 가만히 느껴주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고생했어 정말.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조금씩 저의 가면을 벗어내고 제가 억압해둔 감정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 아래 숨어있던 분노, 우울, 불안, 외로움 등등 제가 마음속 어딘가에 꼭꼭 눌러두었던 많은 감정들이 올라왔고 저는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모두 느껴주고 수용함으로써 이제는 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감정이 몸에 기억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우리의 몸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한 하버드대 의사인 베셀 반 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 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심리적 경험이 어떻게 신체 감각과 이어져 있는지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해소되지 못한 기억이나 감정이 자꾸만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느껴보세요. 신체 감각에 귀를 기울이시고 몸의 반응을 충분히 느껴주면서 그때 내 감정도 함께 느껴보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부터 천천히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과거의 상처가 한꺼번에 재생되면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허용할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사나 신경정신과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